안녕하세요. 이틀 전 7월 14일 새벽 1시, 2시 제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TSLR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소량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매도를 전량하고 다른 자산으로 투자를 결심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매도를 했는데 TSLR을 매도하지 않고 테슬라 본주를 매도해 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순간 빨리 전량 매도를 하고 다른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꽂혀 있다 보니까 뭘 매도를 했는지를 이제 순간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6년 동안 테슬라 투자하면서 제가 매도를 했었던 그 창을 통해 가지고 수백 번 또 매수 버튼도 누르고 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 창을 열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인지가 전혀 안 됐던 거예요. 특히 전량 매도다 보니까 그냥 전체 수량으로 해가지고 이제 매도를 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총 487주 계좌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리고 1000주가 조금 넘어가는, 좀 합쳐서 약 1500주를 본주로 매도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그 1500주는 제가 매도했던 창 모두 2020년부터 계속 모아왔었던, 소위 말하는 역사가 있는 그 창이었는데, 그냥 1500주가 그냥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렇게 평생 투자해 보겠다고 여러분들께도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그것을 힘든 일이 있었었고, 정말 다사다난 했지만 그것을 잘 버티면서 잘 인내하면서 그렇게 모아가는 투자, 조정이 올 때마다 그렇게 모아가는 투자를 했었던 제 나름은 너무나 소중했었던 그 창이 순식간에 그냥 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숟가락도 그냥 들고, 저는 실효증을 겪으시는 분들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거 아무 말도 하기가 싫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멘탈도 안 됐었던 거고, 완전히 이제 멘붕이 왔었던 상태여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거의 이제 매도를 했으면은 이제 창에서 사라지잖아요. 이게 예수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다 전량 매도했으니까 이제 예수금 확인해서 다음 자산으로 이제 옮겨 하려고 확인을 하는데 TSLR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온 거예요. 그 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완전 이제 절망의 멘붕에, 그래서 거의 울먹거리다시피 하면서 자고 있었던 와이프에게, 이제 제가 완전히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거의 울먹으면서 와이프를 깨우니까, 와이프도 완전히 그냥 정말 놀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이제 무슨 일이냐고 해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와이프가 실제로 이제 창을 확인하더라고요. 저는 경황이 없어가지고 확인을 하더니만 이제 와이프도 거의 좀 멘붕이 오긴 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얼굴만 싸매고 있고 울먹거리듯이 그렇게 있었었던 이틀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주니퍼가 지금 사전 주문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받게 되면은, 제가 지금 거의 채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조금 이전처럼 자주 소통하는 채널 형태로 다시 복귀를 할까도 사실 고민을 해봤었고, 그리고 테슬라 투자를 10년 동안 한 주도 팔지 않고 모아가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그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책으로도 한번 좀 써봐야 되겠다. 충분히 어떤 조금이나마 소소하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도 될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계획도 있었었는데, 이것이 그냥 이제 한순간에 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다시 실수인데 매수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익절이 된 상태에서 이미 수천만 원의 세금이야 원래 뭐 언젠가는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낸다고 생각하면은 되어서 크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세금이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르게 자산 운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시 다 넣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걸 다시 테슬라로 넣을 명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걸 그렇게 꾸준하게 모아가는 투자를 했었던 것이 이미 제 기준에는 완전히 무너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테슬라를 매수하는 것에 지금 큰 의미를 부여를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냥 실수니까 매수를 다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지인분들한테 다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모두 나도 못 들어간다고, 그 상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다들 하셨고, 그리고 와이프도 같은 생각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와이프는 또 저보다 훨씬 냉정하고 차분하고 사항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가지고, 아마 저보고 이제 오빠가 만약에 이번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라면은 아마 테슬라를 정말 하나도 매도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았어야 됐을 거라고. 근데 오히려 나는 잘 된 것 같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벌어진 일,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냥 낙담만 하고 뭐 주저앉고 좌절하지만 말고 이걸 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가지고 또 잘 운영을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또 이야기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채널을 지금은 거의 운영하고 있지 않는데 한번 복귀를 해서 조금 더 이전처럼 소통을 해볼까 했었는데, 제 채널의 컨셉이 이제 매도하지 않고 모아가는 그런 투자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왔었던 거고, 동반자분들께서도 저의 저가 매수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얻었다는 분들도 계셨고 했는데, 어쨌든 그 당위성이 맨 처음에 채널을 운영하려고 했었던 그 컨셉이 저는 지금 무너진 거라고 제 스스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지금 상황은. 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와이프가 옆에 같이 있는데, 혹시 와이프가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자서 그 뒤에 또 컨디션도 지금 별로 안 좋고 해서 제가 되게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많이 위로를 해주기는 했는데, 혹시 뭐 저는 그날 밤에 전쟁이라도 일어난 줄 알았어요. 약을 먹고 잤거든요. 몸이 요즘 좀 안 좋아서. 자고 있다가 새벽 2시에 깼어요. 자다가 본창 두드리는 것도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남편이 너무 망연자실해하고 정말 나라를 잃은 백성처럼 막 울먹거리고 있길래 일단 상황을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일단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바로 계산했던 거는 앞으로 발생할 내년 5월에 내야 될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했고, 그걸 어떻게 마련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것이 가장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까지 계속 모아가는 투자를 해왔지만 말 그대로 이런 엄청난 실수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희 부부는 죽을 때까지 테슬라 주식을 한 주도 매도하지 못하고 그냥 계좌 속에 있는 숫자를 보면서 행복해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실수 덕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 부부의 새로운 투자 여정의 버전 2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부부만의 노하우와 다른 여러분들의 여러 선생님분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저희 부부만의 ETF를 만들어서 테슬라 자산 외에도 다른 투자들로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랜드 채널을 봐주셨던 구독자분들께서 되게 황당하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 아니면 얘네 지금 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정말 어쩌면 너무 멍청하다 싶을 정도로 무직하게 투자를 해왔고, 제가 지켜왔던 저희 남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참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실망하셨을 분들이 많겠지만 너무 돌판매질 하지 마시고요. 저희 부부를 조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393.5달러에 그 매도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럼 진짜 실수를 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아마 제 영상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 제가 그 가격에 매도를 했을 리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실적 발표가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좀 상승비도 보고 있다는 말씀도 얼마 전에 한 2주 전이었나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 매도를 했다고 하면 정말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도 한 번씩 그냥 멍하게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사람마다 다, 남들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목표라는 걸 이제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저한테는 지금 매도하지 않고 테슬라를 모아가는, 그게 되게 큰 제 삶의 어떤 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허망하게 이제 무너진,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싶고, 그래서, 실제 발표 전에 제가 제 나름의 현재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저만의 시각으로, 혹시 제가 매수를 뭐 해 본다고 한다면은, 다시 말이죠. 그런 이야기도 해드리고, 지금 참고로 저희는 3,000주를 일단은 평생 들고 가려고 했었었고, 그 뒤에 나머지, 뭐 저희가 4,200주 정도 있었으니까, 나머지 자산들은 좀 매도를 해가지고,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결정을 하려고 했었던 게, 지금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실수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던 거거든요. 생각해 보실 거 아니죠. 네, 그런 지금 상황인 거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와이프 계좌에는 2020년부터 모았었던 자산, 와이프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들을 가지고 계속 명맥을 유지를 한 상태로 해보겠고, 그래서 3,000주를 일단 채울지 말지에 대해서는 와이프는 채웠으면 좋겠다 하고, 저는 지금 그냥 지금 아예 뭐 생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잘 안 되더라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건 와이프하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고 3,000주를 채울지 말지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한 마음도 있고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는 마음도 이제 동시에 교차를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